좀 싸게 살 수 있다. 그게 좀 장점이지 않나. 저는 뭐 싸게 사는 걸 좋아하니까. 그럼 싸면 얼마나 싸냐, 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, 미양면이 아무리 싸도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. 계획관리에다가 자연취락지구니까 100만 원이 넘으면 넘었지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요건 한번 볼까요? 미양면. 좀 특이하네요. 집이 있는데 건물은 빼고, 진짜 지분인가? 지분이네요. 몇 명이야? 장점은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취락지구다. 네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도시 지역에서, 도시 지역 아니고, 그러니까 토지 투자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. 네. 도시 지역이랑 비도시 지역인데, 도시 지역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. 주상공록이라고 하는데, 주거 지역, 상업 지역, 공업 지역, 중공업 지역 막 이런 데 있잖아요. 성수동 같은데. 네, 공업 지역이랑 녹지 지역.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. 그리고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이 있고, 관리 지역이 뭐 대체로 좋은 편이죠. 그다음에 뭐 농림 지역, 자연환경 보전 지역,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농림 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추천드리진 않고요. 네. 왜냐하면 개발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. 자연환경 보전 지역, 보전한다는 데는 별로 좋을 게 없어요. 여기도 녹지도 좀 보전 녹지 이런 건 좋은 게 없죠. 관리 지역은 총 세 가지입니다. 계획 관리가 있고, 생산 관리가 있고, 보전 관리가 있어요. 역시 마찬가지로 보전 관리가 좀 덜 좋죠. 계획 관리가 가장 좋고.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건 계획 관리다. 농림 지역이랑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좀 애매하니까 계획 관리가 가장 좋은 데인데, 여기 뭐 가장 좋죠. 계획 관리 지역이니까. 그럼 거기에다가 또 여기 보시면 자연취락지구죠. 자연취락지구는 뭐냐면, 여기 내부로 잠깐 보시면 이 녹색은 그 절대농지예요. 벼농사 짓는 데거든요. 벼농사 짓는 데 한복판에 있는, 여긴 주거지역이에요. 그러니까 농사 짓는 데 중에서, 그리고 사람이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. 사람들이 몰려 사는데, 이런 데가 자연적으로 취락지구가 만들어졌다 해서 자연취락지구예요.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 지역이고 여기는 지구입니다. 좀 달라요. 자연취락지구가 되면은 장점이 건폐율이라고 하는데, 바닥평수예요. 원래 계획관리는 바닥평수가 40%입니다. 땅이 100평이면 건물의 바닥 면적이 4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, 자연취락지구는 건폐율이 60%로 늘어나요. 그러니까 좋은 거죠. 땅이 100평이면 바닥에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. 여기가 지금 바닥이 한 100평 정도 되잖아요. 그럼 여기다가 한 60평 정도 되는 1층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. 물론 이게 두 층으로 짓고 3층으로 짓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. 어찌됐든 좋은 거죠. 네, 바닥이 작은 것보다는 크게 지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죠. 이게 또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축 단가는 당연히 높아집니다. 하여튼 뭐 이런 거고, 비도시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땅 중에는 계획관리 플러스 자연취락지구가 가장 좋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도로에 접하고 이건 기본이에요.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된다. 도로에 안 접하고 있는 거를 맹지라고 하죠. 네, 그거는 뭐 당연히 상당히 안 좋고요. 여기 한번 볼게요. 로드뷰로. 미양면은 산업단지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네,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뭔가 되게 빼곡하죠. 이런 게 다 집들이에요. 네, 집처럼 생겼죠. 성강 하우징, 뭐 집 치고는 뭐 지붕이 너무 길죠. 여기도 그렇고. 이런 데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공장하고 집들이 좀 같이 있네요. 네, 뭐 요런 축사네요. 얘는 축사 같기도 하고 공장 같기도 하고. 축사인데 좀 운영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, 뭐 가봐야 알 수 있어요. 그것까지는 뭐 알기가 어렵죠. 여기서는 보시면, 네, 여기는 다 농림 지역이고, 이게 반듯하죠. 네모 반듯하면은 절대 농지, 네, 그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생산관리가 많아요. 네, 이렇게 살구색은 계획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. 하여튼 뭐 그렇다. 거기에 있는 요 땅입니다. 네, 아까 요 집 보였죠?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뭐 법정지상권 이야기 나오겠죠. 이제 토지만 파는 거고, 이제 요 집은 안 나오는 거고, 뭐 그런 것 같아요. 네, 좀 아쉽죠. 네. 하지만 그래서 경매로는 싸게 살 수 있어요. 장단점이 있죠. 뭐 그렇게 아쉬운 대신에 좀 싸게 살 수 있다. 그게 좀 장점이지 않나. 저는 뭐 싸게 사는 걸 좋아하니까.
그럼 싸면 얼마나 싸냐 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, 미양면이 아무리 싸도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. 계획관리에다가 자연취락지구니까 100만 원이 넘으면 넘었지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멀쩡한 땅이었다고 치면, 그러면 지금은 3,136만 2,600원에 나왔죠. 몇 평이? 56평이. 계산을 해보면 55만 2천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싸긴 쌉니다. 그죠?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. 이게 싸긴 싼 건 확실한데, 그럼 이거 사서 뭘 할 것인가?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뭐 이런 걸 생각해 봐야겠죠. 일단 지분인데 반이 넘어요. 그쵸? 94의 반이면 47이니까 47보다 많잖아요. 그러면 뭐 공유자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지분을 내가 다 가져온다. 어떻게 다 가질 수 있냐면 뭐 협의하에 가질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뭐 그런 게 있어요. 네, 그걸 통해서든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어요. 네, 못 가질 수도 있고, 하여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. 가진 다음에 또 이게 집주인 있잖아요. 집주인이랑 좀 협의를 해야 돼요. 협의를 해서 너희 집을 나에게 좀 싸게 팔아라. 너 어차피 땅도 없잖냐. 또 협의할 때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철거 소송을 하는 거죠. 소송은 소송비가 당연히 듭니다. 그럼 철거 판정하면은 이길 수 있거든요. 못 이기더라도 최소한 지료라도 받을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 땅이 있으면 여러모로 득이 많습니다. 이 집만 있으면 별로 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집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런데 집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. 네, 그건 좀 단점이에요. 모두 가진 다음에 이 집주인하고 철거소송하고 지료소송하고 해서 이 집까지 내 것이 된다면 이제 그때 진짜 온전히 100평이 내게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가격은 3천만 원에다가 나머지 거 뭐 사는 것도 또한 3천만 원 들 거고, 소송 비용도 들 거고, 시간과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좀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매력적인 가격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긴 쓰여있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동반한다. 이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거를 샀다고 해서 내 거를 뺏길 염려는 없어요. 그러니까 남의 거를 뺏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쵸? 내 거를 뺏긴다면 합당한 그 돈을 받고 뺏기니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데, 남의 거를 조금 싸게 가져올 여지는 있다. 네, 꼭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여지가 있다. 네,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럼 이제 입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. 그러니까 유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근데 유찰이 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. 네, 2천만 원 없는 셈 그냥 묻어둬야지 하는 거면 뭐 사볼만 하죠. 한 10년, 20년 뭐 묻어둘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라면. 네. 여기가 무슨 뭐 이런 게 되게 많죠. 여기가 그냥 봐도 반듯반듯하잖아요. 그쵸?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의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근데 이게 반듯반듯하다는 거는 뭐 공장이라고 말하긴 그렇고, 농산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 있잖아요. 뭐 탈곡장 같은 것도 있고, 네,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거는 게 가치가 뭐 대단한 공장은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랑 뭐 큰 차이는 없다. 네. 우리가 아는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공장하고는 좀 다릅니다. 절대 농지에 있는 공장은 좀 농산물 처리 시설이다. 네, 그걸 좀 알아두세요.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공장 시설을 받으면 큰일 납니다. 공장은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, 주로. 네. 계획관리 지역에 있지 않은 공장은 농림지역이잖아요, 그죠? 농림지역 공장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지역은 그래도 다 괜찮은 편인데,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 네, 주의하셔야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. 네, 저도 사지 않고요. 초보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고수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니까. 고수분들은 뭐 제 방송 어차피 안 보실 테니까. 네, 여기 보시면 장점이 뭐냐면 산업단지가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미양면 특징이거든요. 그 도시계획에 봐도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할 거라고 써 있어요.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질 거고,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 동네가 개발이 좀 많이 된다고 치면, 그리고 삼평초등학교 쪽이 느낌인데, 여기가 입장 IC가 만들어져요. 서운 입장 IC가 그 제2경부고속도로에 서운 입장 IC가 여기 만들어지는데 뭐 그렇게 가깝진 않네요. 네. 그리고 뭐
저쪽에 금강 IC도 이쪽으로 이렇게 뭐 만들어지고 저쪽에 안성맞춤 IC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가깝진 않습니다. 그건 좀 단점이네요. 어찌됐든 이 동네가 개발이 되긴 될 거다. 그 대신 여기 뭐 공도읍이랑 가깝죠. 예. 공도읍이 아직은 안성에서 제일 좀 부자 동네입니다. 안성에서 제일. 뭐 그런 데 있는 토지인데 잘 모르겠습니다. 좀 복잡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, 경험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은 도전해 볼 만한 물건인데 장점은 대지니까 뭐 주택규제 이런 건 안 받아요. 대신에 대출은 불가능합니다. 뭐 금액도 작기도 하지만 원래 안 나와요. 네,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.